경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쉽고 편리한 조작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좁은 주차장도 정말 자신있게 편하게 주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캐스퍼 액티브 터보 모델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이 캐스퍼는 현대차의 새로운 엔트리 SUV죠. 광주형 일자리의 일환으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D2C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캐스퍼 시승 모델은 액티브 옵션을 추가해 카파 1.0 터보 엔진을 얹었고요. 최고 출력은 100마력, 최대 토크는 17.5를 발휘합니다. 공인 복합 연비는 12.3km/L인데요. 1.0 MPI 기본 모델의 최고 출력은 76마력, 최대 토크는 9.7이기 때문에 비교에 확실히 답답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인 복합 연비가 1.0 MPI 15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4.3km/L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캐스퍼의 배기량과 전체 크기는 경차 기준에 꽉 맞추도록 정말 쥐어짰습니다. 배기량은 998cc, 전체 길이는 3595mm, 전체 폭은 1595mm입니다. 변속기는 1.0 MPI와 카파 1.0 터보 모두 4단 자동 변속기로 동일하고요. 매뉴얼 모드가 없는 대신 L단을 갖춰서 순간적으로 가속력이 필요하거나 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에서 저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다이얼을 돌려 노말과 스포츠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행 모드의 변화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감도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반응성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체감될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클러스터 쪽에 컬러가 바뀌는 시각적인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이 클러스터는 아날로그 게이지가 없고 숫자로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RPM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 클러스터의 테두리가 늘어나는 시각적인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 다이얼을 이렇게 한번 누르면 트랙션 모드로 들어가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느낌은 예상보다 더 안정적입니다. 사실 이런 경차를 구매를 고려할 때 도심에서야 가볍고 컴팩트한 차체 덕분에 운전이 용이하고 조작이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고속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차체가 가볍고 작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 좀 불안한 면모가 우려되곤 했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캐스퍼 모델의 경우에는 특히 액티브 1.0 카파 터보 엔진을 탑재한 만큼 좀 더 높은 출력에 걸맞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SUV 모델이지만 시트 포지션이 낮은 만큼 좌우로 흔들리는 이런 롤링 느낌도 덜하고요. 승차감도 나름 준수한 편입니다. 노면의 자잘한 굴곡이나 진동들이 고스란히 전달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불쾌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숙성은 예상한 만큼의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속할 때 엔진 소음 그리고 풍절음과 하부 소음이 어떻게 보면 균형적으로 이렇게 실내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동은 좀 아쉽습니다. 속도를 조금씩 높여 나갈 때 스티어링 휠로 크게 진동 떨림이 오고요. 그리고 정차 시에 스티어링 휠과 시트로도 지속적으로 떨림이 전달되는 게 약간의 NVH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 사양에 있어서는 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강성 경량 차체 구조를 바탕으로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해 총 7개의 에어백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트림에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커버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및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와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 등이 전트림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원 옵션을 추가하거나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선택 시에는 교차로 대항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되는데요. 지금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설정된 차간 거리와 속도에 맞춰서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주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유지의 경우는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차로 중앙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약간은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스마트 1385만원,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인데요
여기에 이런저런 옵션들을 더한다면 2천만원을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 내적 갈등이나 주변에서도 뭐 차라리 베뉴나 아반떼로 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텐데요. 하지만 캐스퍼는 다양한 경차 혜택을 가지고 있죠. 일단 개별 소비세, 교육세가 면제고요.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연간 최대 20만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공채 매입도 면제돼 상대적으로 초기 구입 금액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시 못할 자동차세도 상당히 저렴하죠. 또 공용주차장, 혼자 통행료,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나 할인이 되고요. 차량 식구제도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경차 전용 주차 자리도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어서 디자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캐스퍼에 대해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내외장 디자인, 그리고 당당함과 경광을 바탕으로 엔트리 SUV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면부에서는 본일 위에 굵직한 볼륨과 턴 시그널 램프, 그리고 적절한 위치와 크기의 현대 엠블럼은 동일한데요. 1.0 MPI 모델은 파라메트릭 패턴이 적용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주변을 실버 페인트로 마감이 된 것에 비해 이 터보 모델은 메쉬 타입의 프론트 그릴, 그리고 양쪽에 큰 원형의 인터쿨러 흡입구를 배치해 보다 역동적인 터보 모델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도 좀 더 스포티하게 설계가 되었는데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도 다르고요. 스마트와 모던 타입은 MFR 타입의 벌브형 헤드램프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모던의 디자인 플러스 적용 사항과 인스퍼레이션은 이렇게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측면부에서는 이런 팬더 부분에 볼륨감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시승 차량은 메탈릭 그레이라 그렇게 크게 티는 안 나는데 이 A필러 부분을 검정게 칠해 앞쪽과 1열 도어 쪽에 유리가 연결돼 개방감을 시각적으로 넓혀주고 있습니다. 2열의 도어 레버는 히든 타입으로 이 유리 옆쪽에 있는데요. 손잡이 위쪽에는 웃는 모습을 형성한 캐스퍼 전용의 캐릭터 엠블럼이 배치돼 개성을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도 원형의 디테일을 두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와 모던에서는 15인치 스틸 휠이 기본인데 모던에서는 17인치 휠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인스퍼레이션은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차이가 있고요. 머플러의 경우에도 자연흡기 모델은 한 개인데 비해 터보 모델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파라메트릭 패턴의 리어 콤비 램프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엠블럼은 안쪽에 위치하고 그 아래에 캐스퍼 엠블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턴 시그널 램프와 후진등도 이렇게 원형으로 통일감을 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2열 시트를 리클라이닝 하거나 또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은 물론 1열까지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옵션을 추가하면 차량 평탄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캐스퍼 전용의 에어 매트도 있기 때문에 어찌어찌 이렇게 차박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를 이렇게 완전히 폴딩한 상태에서는 2열에서 꼭 차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앉아서 노트북을 둔다든지 하는 사무 공간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캐스퍼의 실내는 외관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캡슐 형태의 조형 요소를 공유하면서도 곡선을 상당히 많이 활용해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색상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기판은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를 적용했고요. 가운데에는 8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USB 선을 이용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따로 현대 로고가 없이 클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턴 시그널 레버나 와이퍼 레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고요. 편의 사양으로는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도 있고, 또 운전석은 히팅은 물론 통풍 시트 기능도 있고요. 반면에 조수석은 통풍은 없고 히팅 시트 기능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기능도 있고 에어컨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공조는 싱글 풀 오토 에어컨이고요. 이렇게 위쪽에 수납 공간도 두고 있고 비상등은 송풍구 사이에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메뉴와 그래픽 등은 기존의 현대차와 거의 동일하고요. 카투홈, 현대 카페이, 블루링크,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도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홍대역으로 길 안내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확실히 실내에서도 캐스퍼는 이런 아기자기한 디자인 포인트들이 강점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컬러감을 달리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경차라는 제한된 작은 공간을 그래도 매력적으로 잘 꾸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헤드라이너 부분의 패턴도 인상적이고요. 하지만 사운드 시스템은 확실히 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6개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음악을 높였을 때 확실히 이렇게 베이스 부분이 뭉개지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약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사운드, 오디오 부분은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튜닝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열은 제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 1개 반 정도가 그래도 남고요. 머리 공간도 살짝 달락말락할 정도인데요. 그래도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시트 리클라이닝도 가능해서 이렇게 각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좌측판은 최대한 눕혀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경영 SUV지만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 밖에 별다른 편의사항은 없고요. 뭐 송풍구라든지 히팅 시트 기능, 그리고 암레스트도 없습니다. 또 위쪽에 독서등이나 손잡이도 없고요. 이렇게 옷걸이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시야에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액티브 터보 모델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사실 캐스퍼 출시 당시에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기본화된 다양한 안전사양들과 또 편의사양들, 그리고 개성 넘치는 내외장 디자인, 또 현대자동차의 기존 AS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많은 고객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2022년에는 이 현대 캐스퍼가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호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